당신은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메시지 말이에요. 안녕, 잘 지내? 오늘 너 생각이 났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 말 없이 떠났던 사람이 보낸 문자. 그리고 당신의 몸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움찔하죠. 그 메시지는 단순한 안녕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그건 마치 과거의 메아리처럼 우연을 가장하고 돌아온 그림자입니다. 유령이 돌아왔고 당신은 문을 열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 그 기다림, 그 부재를 설명하려 애썼던 밤들. 그리고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온 그 사람. 당신이 무너졌던 시간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묻습니다. 왜 지금일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이끌릴 것인가? 그 사람을 아직 완전히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받지 못했던 해답을, 마무리를, 치유를 아직 원하는 내 안의 일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키는 이 침묵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충동이 아닌 자기 존중에서 나오는 신성한 공간. 그 침묵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 멈춤 속에 권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즉시 답장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차단해버리죠. 하지만 당신은 문 앞에 서서 지켜봅니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벼운 인사는 명확함이 아닙니다. 그건 허락 없이 들어오려는 그림자일 뿐이죠. 그 몇 초간의 침묵 속에서 모든 감정이 밀려옵니다. 다시 느끼고 싶은 기대,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공포, 누군가에게 갈망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이 울던 밤을 지켜본 그 목소리, 산산조각 난 당신을 다시 모아준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말합니다. 조심해. 돌아오는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은 아니야. 과거는 종종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당신에게 힘이 있는지를 시험하러 옵니다. 당신이 여전히 문을 열어줄지, 아직도 말뿐인 다정함에 흔들릴지를.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 침묵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란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도 있죠. 명확히 말할 용기도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열린 마음은 허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그림자와의 만남이다. 그 메시지는 단순히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그때 말하지 못한 상처와 연결된 어떤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치유는 외부의 해답이 아닌 당신 안의 진실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늦은 해명 따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 돌아온 진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 그 유령이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심장이 희망과 경계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다 문득 더 맑은 눈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아무리 다정하고 심지어는 그리움처럼 느껴져도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이 상상하고 싶은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세상을 본다. 당신이 사랑과 이해, 감정적 개방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누군가 돌아온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갑작스러운 존재감은 감사나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 자존심,
혹은 개인적인 필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당신의 가치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안정감을 느꼈던 그 에너지, 존중받고 주목받던 그 시절의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에게 아직도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욕망입니다. 이런 패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갈등도 없이 사라지고 말도 없이 끊기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나는 사람들. 당신의 고통은 그저 일시정지였던 것처럼 당신의 기다림은 조용하고 멈춰있고 여전히 열려있는 듯 여겨지죠.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의 깊은 심리를 보여줍니다. 모든 이가 두려움이나 혼란, 상처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항구 같은 존재, 감정적으로 확실한 사람.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은 자존심이나 냉정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통찰입니다. 마음을 내민 채로 돌아오는 사람과 빈손으로 와서 당신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힘입니다. 진짜 아픈 건 그들이 사과도 없이 명확한 태도도 없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무의식, 자기반성 없음, 겸손의 부재는 그들의 감정 세계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회피적이며 기능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당신은 그 시간을 깊이 통과해왔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치유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짐도 없이 걷는 동안 당신은 당신 책임이 아닌 질문들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침묵도 말이라는 걸 압니다. 힘든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은 편한 순간을 함께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다시 찾는 이유가 단지 사랑받는 감정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 없는 기화는 두 번째 기회가 아닙니다. 그건 새로움처럼 위장한 반복일 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지 못한 감정의 잔재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들의 귀환은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익숙한 감정 습관의 반복입니다. 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시계. 마치 당신의 감정이 예약도 없이 들를 수 있는 정거장인 것처럼.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정거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지입니다. 의도와 꾸준함, 방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들에게 끼친 영향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었던 이상적인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가 거울을 찾는 행동입니다. 진짜 사랑은 책임을 집니다. 직면하고 사과하고 대화하고 회복을 원합니다. 나머지는 통제력, 자극에 대한 갈망, 혹은 익숙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는 맑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움이 아닌 새로운 자각으로 바라보는 눈. 왜 돌아왔을까? 가 아니라 그가 떠난 후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가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보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의 나로서 정말 다시 그 문을 열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질문도 없이
공감도 없이, 과거에 대한 인정도 없이 돌아오는 사람에게 당신이 다시 열어준 공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아프지만 해방적인 교훈입니다. 모든 귀환이 열린 문은 아닙니다. 어떤 귀환은 시험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치유되었는지, 감정적으로 성장했는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순환을 끊었는지를 시험하는 것. 그 경계는 분노가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이 말했듯 그건 내면의 지혜에서 나오는 실천입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열어주는 것. 그러니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의도를 묻지 말고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그 문을 다시 열고 싶은가? 왜냐하면 모든 귀환이 머물 자격을 갖춘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자신이 아직도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귀환이 진짜 신호인지 아니면 기억을 가장한 그림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3. 감정적 미성숙과 이기심을 이해한다는 것. 모든 귀환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귀환은 단지 습관에서, 내면의 공허에서, 혹은 자기 자아를 확인하려는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삶 속에서 운명처럼 나타난다. 이 말처럼 당신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지 반복일 뿐입니다. 감정적 미성숙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단지 사랑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전부를 바꿉니다. 당신은 연결, 깊이, 헌신을 원하지만 그는 단지 존재감, 편안함,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를 어떻게 느끼게 해주는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성숙한 사랑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면의 성장이 없는 사람은 성숙함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핍에서 돌아옵니다. 무언가를 배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가 주는 공허를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구의 두 청년, 지수와 민재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지수는 고요하고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해 늘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반면 민재는 충동적이고 매력적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분열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격정적이면서도 불안정한 관계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이유 없이 사라졌다가 다정한 말과 애매한 약속을 들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수는 그를 다시 받아주며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가에 홀로 앉아 결정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민재는 지수를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돌아왔던 겁니다. 혼자 있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동반자가 아닌 피난처였던 거죠. 그날 지수는 화가 나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집착을, 귀환과 후회를, 말과 변화를 구분하지 못했던 날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영혼은 의심이 아니라 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 미성숙은 종종 잘못 길들여진 자아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릴 적 단호한 경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 혹은 결핍된 부모 아래 상처받은 사람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설명할 뿐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반복되는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은 결국 타인에게 상처가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껴안을 때에만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그림자를 회피합니다. 내면의 통합이라는 깊은 작업 대신 타인에게 순간적인 안정을 구하려 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이 스스로 마주하지 못한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인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의존을, 감정적 연결처럼 포장된 집착을 제공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듯 이성에서 행동하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함과 책임감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소유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 자신의 결핍을 남 탓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미성숙은 자유로 위장된 감정적 노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걷는 법조차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안전망으로 존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심은 늘 거칠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연약함, 애정에 대한 절실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받고 싶은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괜찮아, 가 아니라 보고 싶어.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안이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이용입니다. 지수는 시간이 지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이 더 이상 누구의 감정 구원자가 되어야 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고요한 성숙 속에서 지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임시 피난처가 아니다. 나는 집이다. 그리고 나를 머물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문은 열려 있지 않다. 자기 사랑이 주는 명확함은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지만 그만큼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보복이 아니라 의식에서 나오는 선택. 그 선택 안에서 당신은 존재감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사랑의 시험,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택하기. 한때 무시당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자기 사랑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 선택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융이 말했듯 이것은 개성화의 순간입니다. 영혼이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것을 내부에서만 구축해야 한다는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아직 감정이 남아있을 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자존심도 원한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희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함.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입니다. 내 가치는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주지 않는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 관계가 더 낫든 익숙함이 덜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깨어난 영혼은 이것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어떤 고독은 치유하고 어떤 존재는 병들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심리학적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나타납니다. 과거가 향수로 가장에 돌아올 때 당신은 당신의 결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이때 감정보다 의식이 앞서야 합니다. 융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환상과 과거의 패턴을 포기하고 우리가 허용했던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택은 단지 용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부산 출신의 하늘과 지우 이야기에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감정적으로 점점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격렬한 다툼도 명백한 배신도 없었지만 조용한 침묵, 시선을 피하는 태도, 미뤄진 약속들로 서서히 떠나갔습니다. 하늘이 떠난 이유는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존엄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방임은 소란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당신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년 후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밤 전화가 왔고 자신이 잃은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원했고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사진들, 순간들, 웃음들을 떠올렸죠. 하지만 하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사랑했지만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시험이었습니다. 반복보다 성장을 선택한 것. 성숙한 영혼은 모든 귀환이 머물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때로 그들이 돌아옴으로써 확인되는 유일한 사실은 떠난 것이 옳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토아 철학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상처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라.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섭게도 진실합니다. 다른 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항상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은 같은 상처에 다시 노출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의 언어로 말하자면 자기 돌봄입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의식에서 비롯된 돌봄입니다. 누군가 돌아올 때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는 예전엔 좋았잖아 라는 감정으로 그 시간을 되살리려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의식은 향수가 아니라 일관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확한 이유 없이 사라졌거나 자기 반성 없이 돌아왔거나 말만 있고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회로 위장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소멸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 삶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마치 당신의 영혼이 대기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편하게 행동할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존중, 보살핌, 상호성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핍한 이들을 당신이 교사처럼 가르칠 이유도 없습니다. 융이 잘 알았던 것처럼 이 배움은 내부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식이 부르기 때문에,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자신을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같은 수준의 의식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당신은 이미 문을 넘었고 애도의 과정을 마쳤으며 사랑은 진짜라면 아파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강렬하면 불확실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영혼이 이미 치유됐을 때 돌아가는 것은 향수라는 미명하에 오래된 상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배웠습니다. 모든 그리운 것이 다시 돌아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절대 다시 허락해서는 안 될 것들을 알게 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늘은 그 전화 이후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해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환상보다 존엄을, 그를 붙드는 공허한 약속보다 자신을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늘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나오는 선택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아니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실함은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됩니다. 끊어진 반복,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부재로, 대답하지 않음을 무관심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융심리학의 깊은 시선에서 보면 침묵은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주는 오래된 패턴을 반복할 때 항상 반응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응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고통과 혼란만을 반복시키는 독성의 순환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여 살리게 되니까요. 대답하지 않는 것은 그 순환을 끊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말없이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이 관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경계선, 영혼의 온전함을 지키는 보호막이죠. 융은 자주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억압하고 숨긴 자아의 일부분, 그리고 그것은 종종 타인을 통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를 해하려 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자극받고 표면 위로 떠올라 인정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외부의 그림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상처를 더 오래 끌고 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대답하지 않음은 그 상처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 그것이 나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대답하지 않음은 상대에게도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침묵은 거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응답의 부재는 자기 돌봄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여정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시도 거절도 아닙니다. 어떤 싸움은 내면의 고요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환은 설득하거나 정당화하려는 말들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응답 하나하나는 반복의 그물에 또 하나의 실타래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끊음, 그 순환의 중단이 감정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깊은 지혜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의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그 침묵 속에서조차 영혼은 숨을 쉬고 상처는 치유되며
다음 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직면과 가스라이팅. 대화를 시도할 때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하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헤매는 일과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단지 들어달라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경계, 그리고 욕구를 이해받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반응은 기대한 대화의 안전 공간이 아니라 감정적 장벽, 비난, 회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말하고 필요한 것을 표현하며 건강한 경계를 세우려 다가갈 때 그의 반응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돌변하고 급하게 주제를 바꾸거나 감정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마치 당신의 말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죠. 당신의 정당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너무 예민하다. 드라마를 만든다고 평가절하합니다. 이러한 무시는 단순 거절이 아니라 정직이 가져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깊은 감정 회피를 반영합니다. 그는 취약성을 감당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오히려 당신을 낮추고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결국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너무 민감한 걸까? 내가 문제를 만든 걸까? 이런 명확함과 존중을 요구하는 내 요구가 과도한 걸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스라이팅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원문의 의미에서 한 남자가 아내에게 현실을 왜곡해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했던 상황이 그런 방식입니다. 현실에서는 감정적인 조작으로 당신이 미친 사람처럼 느끼게 하거나 당신의 감정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내가 상상하는 거야 라는 말은 당신의 경험을 부정할 뿐 아니라 당신이 자신만의 현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융은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통찰을 통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이제는 자신을 지지해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 즉, 끊임없는 자기 비판, 자책은 고통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들어줄 사람 없이도 자신이 들어줄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대화를 시도할 때 그는 피해자로 전환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상상된 고통으로 중심을 돌립니다. 이 피해 의식은 자신의 실패나 당신에게 가한 영향을 직면하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당신을 잠재적으로 묵살하게 됩니다. 대화는 당신의 감정이 무시되고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이런 역동의 결과는 감정적 감옥입니다. 당신은 표현하는 것을 억누르고 갈등을 피하려 당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그의 수동 공격적 태도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의 내면을 침묵시키고 한때 분명했고 강했던 당신의 목소리는 투명한 감방 속에 갇힌 것처럼 들리지 않게 됩니다. 패러독스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 반대로 그 관계가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의 진실성을 억압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관계는 포근한 쉼터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과 정서적 완전성을 제한하는 감옥입니다. 반면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어려운 대화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봅니다. 대화와 토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경계,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고 진실한 연결을
만들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를 감당하는 능력은 감정적 건강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서로가 두려움 없이 듣고 취약함이 벌받는 것이 아니라 포용되는 곳입니다. 성숙한 대화는 파괴가 아닌 생산을 만드는 의식적인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러한 감정적 장벽에 직면할 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도 당신의 가치에 대한 반영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과 함께 정서적 성장을 동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내와 지지는 유효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당신의 영혼을 감옥처럼 만드는 것으로 변질될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 침묵을 이용한 벌과 조종. 침묵은 도구로 사용될 때 감정적 조종의 가장 고통스럽고 교묘한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숙고에서 오는 일시적인 정적이 아닙니다. 계산되고 의도된 침묵,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변하는 침묵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침묵은 조용한 권력의 시위로 변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당신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답장을 기다리고 초조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말을 곱씹는다는 걸 압니다. 무언가 잘못했는지 당신 탓인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부재는 우연도 아니고 단순히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의도된 전략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결국 통제권이 그의 손에 있음을 말하지 않고도 알게 합니다. 이런 침묵은 보통 당신이 명확한 소통을 원하거나 감정적 상호성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후에 나타납니다. 그 순간 그는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입을 닫습니다. 침묵이라는 공백으로 당신을 혼자 남겨둡니다. 그 공백은 말을 대신해버리고 당신은 외로움과 혼란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게 됩니다. 칼 융은 깊은 통찰로 말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벌하지 않는다. 사랑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랑은 치유한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침묵이 벌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을 가장한 조종입니다. 그가 침묵할 때 그는 당신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당신이 굴복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동적 공격성, 즉 수동적 폭력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장시간 지속되는 의도적인 침묵은 말없이도 감정적 지배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당신을 설명도 없이 불확실함의 늪에 가두고 끝나지 않는 이야기 속에 당신 혼자 상상의 결말을 쓰게 만들죠. 이러한 감정적 소모는 심각하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당신은 결국 학습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혹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침묵이라는 처벌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침묵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침묵을 관계의 일부로 정상화하게 됩니다.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감정적으로 버려지는 듯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 욕망,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침묵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이 상처를 주기 위한 무기가 되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당신은 이미 감정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할 공간은 따뜻함과 신뢰가 아닌 차가움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전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소통의 부재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사랑으로 이어져야 할 관계가 고립의 감옥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해답 없는 고통 속에 혼자 방치되지 않을, 당신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이 아닌 대화로 치유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완벽하거나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들릴 수 있는 공간, 당신의 말이 존중받는 공간, 서로의 이해와 성장을 위한 대화의 장이 존재하는 그런 관계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9. 치유와 자기 사랑을 향한 여정. 당신은 이 경험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부재한 사람을 사랑했고, 끝내 오지 않는 답장을 기다렸으며,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을 상처주는 행동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매우 흔한 패턴이며, 타인이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 없을 때 사랑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존은 타인의 시선이나 시간, 관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시간, 친절은 이해하고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과만 나눠야 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나 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수준에서의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칼 융의 말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라.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감정적 치유를 위한 근본 원리입니다. 그가 답하든지 변하든지 돌아오든지에 상관없이 당신이 이미 충분함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곧 강력한 자기 사랑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충분함은 타인의 불확실성이나 누군가가 자신을 완성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매일 당신 자신에게 얼마나 존중을 건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침묵, 부재, 무관심을 받아들이고 정당화했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차갑거나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적 지혜의 표식이며, 사랑이 당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돌보는 것이라는 이해의 증거입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건 오만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놀이터 삼게 해서 안 되고, 당신의 친절을 무한한 제공으로 착각하게 둘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명확한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을 느낄 때 사라지지 않고, 침묵을 무기로 삼지 않으며, 비어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진실로 계속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침묵으로 견디던 날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그날, 당신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닙니다. 때론 나아가고 때론 후퇴하며, 빛나는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지만, 당신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정적 자유를 향한 작지만 강한 승리입니다. 칼 융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경험 속에서 좋은 것만 남을 것이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 이 말은 불확실하거나 아프더라도 당신이 과정과 당신 자신을 믿으라는 깊은 위로이자 초대입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가 시간이 날 때 또는 기분이 좋을 때 선택받는 옵션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함, 일관성,
용기로 선택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스스로를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게임이나 침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헌신, 상호 존중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진실은 해방뿐 아니라 힘이 됩니다. 당신을 안으로 들여다보게 하고 당신과의 연결을 단단히 하도록 초대하며 진정으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이끕니다.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이 날마다 더 진실해지고 더 강해지고 진짜 받을 만한 그 사랑을 받아낼 그런 여정입니다.